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반전 가득한 결혼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결혼식을 치른 저는 제 인생에서 통틀어 가장 역대급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사기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스트레스를 풀 겸 친구들과 클럽에 자주 가곤 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직장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헤어진 남자친구를 털어버리고자 친구와 클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처럼 재미있지 않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접근해오는 남자들만 있었고 술술 짜증나면서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괜찮은 곳이 있다며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안 갈 이유가 없던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일행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웬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저희 쪽으로 오더니 본인 일행과 같이 합석하자며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친구는 달랐습니다. 합석하고 싶은 눈치여서 친구의 뜻을 따랐어요. 너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합석하고 싶어? 아까 클럽에서 같이 놀자고 한 남자 중에 더 괜찮은 사람 있었잖아. 야, 걔네랑 이 오빠들이랑 같냐?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저 오빠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야. 거기다 저 시계. 담 나왔지 뭐. 난 쥐뿔도 없으면서 젊은 패기로 들이미는 남자보다 여유 있는 연상이 더 좋단 말이야. 듣고 보니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능력 없는 찌질함 때문이었어요. 그런 탓에 전 남자친구와 전혀 다른 능력남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남자 2명과 같이 합석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는 대략 4~5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대화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와 제게 자신들의 재력을 계속해서 과시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이상형인 친구는 홀딱 넘어간 듯 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아직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우리나라 남자들 눈이 다 잘못됐네. 저는 이상형에 대한 호불호가 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제 친구는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능력도 없고 얼마나 애처럼 징징거렸는지 몰라요. 결국 잘 헤어졌죠. 그래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오늘 술은 우리가 살 테니까 마음껏 마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요. 전 남자친구가 애 같고 찌질함의 끝판왕이라서 그런지 이 남자들은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여유로움이 몸에 배어 있었고 심지어 젠틀함이 참 좋았어요. 이래서 능력 있는 연상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꽤 오래도록 이 남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고 헤어질 때 서로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가까워져 갔습니다. 가끔씩 둘이 따로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동안 만난 남자들과 많이 비교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남자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웬 꽃다발하고 선물을 다. 곧 있으면 미영 씨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요. 지니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남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과 꽤 비싼 목걸이를 선물로 줬어요. 보통 때라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돈 없는 찌질한 남자한테 질리다 보니 엄청난 감동과 색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다들 여유 있는 연상을 선호하는구나 이해됐어요. 그런 탓에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제게 호감이 있어서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대략 1년 정도 말이죠. 이쯤 되니 주변에서 얼른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벌써 결혼?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이르기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네 오빠랑 사귄 지 1년 됐다며. 그럼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나올 때 됐지. 혹시 너 결혼 늦게 할 생각이니? 그런 건 아니지만 딱히 언제 해야겠다 생각하진 않았어. 그럼 슬슬 결혼 이야기 꺼내봐. 네 오빠도 너 많이 좋아하니까 결혼 생각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오빠 나이도 있잖아. 속으로는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네가 부담될까 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글쎄, 나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그리고 나이도 있는데 그냥 연애만 보고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거기다 네 오빠 인물도 나쁘지 않은데 능력까지 좋잖아. 요즘 그런 남자 구하기 쉽지 않다. 기회 있을 때 빨리 채가야지. 안 그래?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주변에서 남자친구 놓치지 말고 꽉 잡으라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말이죠. 듣는 말이 많다 보니까 남자친구에 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결혼 생각으로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자기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 하고 있어? 어? 결혼?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우리 만난 지 1년도 넘었고 자기 나이도 있으니까 주변에서 결혼 언제 하냐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결혼 생각이 있는데 나 배려한다고 기다려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그런 거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나 자기 많이 좋아하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오빠도 나와 같다면 이야기해줘. 아, 그렇구나. 나야 당연히 자기랑 결혼할 생각이지. 내 나이도 적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한 사람은 자기가 처음이야. 자기 말대로 부담될까봐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렸어. 먼저 결혼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내 나이 때문에 자기한테 떠밀듯이 결혼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 정말? 역시 그랬구나. 자기랑 나랑 서로 같은 마음이니까 그럼 우리 결혼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 주변 사람들과 제 생각대로 남자친구는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 생각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 둘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해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서로 집에 방문하여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은 나중에 뵈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안 계시거든?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하고 계셔서 두 분 다 중동에 계셔. 부모님께 결혼권으로 연락드렸는데 아버지 사업 일정이 있다 보니 한국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 하시네. 우선 자기네 집에 먼저 인사드리고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 때 뵙거나 결혼 전에 뵙는 거로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예비 시부모님은 사업 일정이 바쁘셔서 만나 뵙기 쉽지 않았어요. 나중을 기약하고 우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해나갔고 신혼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집 어떻게 할까? 대출 껴서 진행해야 하나? 신혼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 먼저 해야 하는데 한번 알아볼까? 혼인신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우선 알아보지 말고 좀 기다려줄래? 신혼집은 오빠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혼자 어떡해? 에이, 오빠 능력 있는 남자인 거 몰라? 우선 기다려봐. 자본금 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빚지고 시작하는 거 별로 안 좋잖아. 되도록 은행 없이 시작하는 게 좋지. 남자친구는 대출 없이 본인 자본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해외 투자금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략 보름 정도 지났을까. 대뜸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예물비를 보내셨다며 제게 건네줬어요. 신혼집은 내가 괜찮은 곳으로 계약했어. 아마 자기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거리도 나쁘지 않아. 참, 이건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주는 예물비야. 우리 부모님이 직접 전해주면 좋은데 한국에 들어오기 쉽지 않으니 나더러 대신 전해달라고 하시네. 이걸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면 될 것 같아. 어머, 이렇게나 많이? 에이, 많기는. 얼굴도 못 보고 직접 건네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하셨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으신 거니까 혹시라도 부담 갖지 말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로 예물 준비해. 나는 혼수 준비 많이도 못하는데 신혼집도 그렇고 예물비도 그렇고 난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네. 자기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이제 부부 될 사이인데 누가 더 해오고 누가 못 해오고 이런 걸 따져서 뭐해. 네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내 돈이지. 안 그래? 그리고 나보다 어리고 예쁜 신부를 넣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자기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다 나중에 결혼해서 불려놓은 돈이라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덕에 우리 자기는 고생 덜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남자친구의 능력은 제 상상을 넘어섰어요. 주변에서 반반 보태서 결혼하거나 대출 떼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흔했거든요. 남자 혼자 신혼집 마련해서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참 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역시 결혼 잘하는 거라며 제 결혼을 축하해줬고요. 거봐, 내가 너 딴 년이 채가기 전에 얼른 결혼하라고 했지? 그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고. 너 정말 결혼 잘하는 거야.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왔지, 그냥. 아무튼 결혼하는 거 정말 축하하고 신랑감으로 네 오빠 대찬성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잘하는 거라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랑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았어요. 어느덧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바쁜 사업 일정으로 결국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셨고 어쩔 수 없이 상견례는 우리끼리 간소화해서 진행했어요. 결혼 준비가 차츰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제일 친한 친구의 귀국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 한국 들어온다며 온다 온다 하더니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그럼 내 결혼식에 올 수 있겠네? 난 네가 못 오는 줄 알았거든. 자칫하면 참석 못할 뻔했는데 해외 일정이 빠르게 마무리돼서 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오랜만에 얼굴 보자. 내 친구 얼굴 보고 싶어서 죽겠네. 참, 결혼 준비는 잘 돼가? 그럼 결혼 준비 다 마무리했어. 이제 본식만 잘 치르면 돼. 결혼 전에 우리 오빠 소개해주면 좋은데 결혼식 하루 전날에 귀국하니 어쩔 수 없네. 본식 때 우리 오빠 소개해줄게. 어쨌거나 3년 만에 귀국이잖아. 아예 한국 들어온다고 했지? 결혼식 끝나고 집들이 겸 제대로 대접할게. 그럼 결혼식 때 보자. 제일 친한 친구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까딱하면 제 결혼식에도 참석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전날 귀국해서 참석할 수 있다니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결혼식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메이크업과 헤어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어요. 준비를 다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결혼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간단하게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귀국 준비에 결혼 준비까지 애 많이 쓰셨어요. 하시는 일은 잘 마무리하고 오신 거예요? 바빠서 귀국하기 힘들다고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은 참석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걱정해준 덕에 일은 다행히 잘 마무리됐어. 하필 너희 결혼 준비할 때 일이 터졌지 뭐야?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나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별 말씀을요. 저는 괜찮으니 염려 마세요. 참, 그런데 어쩌죠?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신부 대기실로 이동해야 할 시간이라서요. 이따가 결혼식 끝나고 찾아뵐게요. 그래. 바쁠 텐데 얼른 가서 식 준비하렴.
처음 결혼식 진행하는 거라 정말 정신 없었어요. 거기다 긴장까지 해서 더욱 시간을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게 시부모님과 인사 나누고 우리는 식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비 신랑은 밖에서 하객 맞을 준비를 했고 저는 신부 대기실로 이동했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기다리던 친구가 언제 오나 목이 빠지라 문 쪽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못 참고 잠시 쉬는 타이밍에 언제 오냐며 전화를 걸었어요. 오고 있지? 언제 도착해? 빨리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나 예식장 앞에 다 왔어. 어? 여기 신랑 신부로 적혀 있는 곳에 네 이름 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네가 정말 결혼하기는 하는구나. 나보다 먼저 가고 부럽다, 부러워. 그런데 신랑 이름이 내가 아는 사람이랑 똑같네? 어? 우리 오빠? 응, 이름이 똑같아. 뭐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이니까. 아무튼 위에 올라가면 너희 오빠도 볼 수 있는 거지? 아마 지금 하객들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있을 거야. 오빠한테는 아직 네 이야기 제대로 안 했거든. 만나면 소개하려고. 궁금할 텐데 대충 얼굴만 슬쩍 보고 와. 알았어. 이따 봐.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이 흘렀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친구를 향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진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어머, 3년 사이에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 참, 오는 길에 우리 오빠 봤지? 어때? 실제로 보니까 괜찮지?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멋지지 않아? 어, 어. 보고 싶은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친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새파랗게 질려서 사색이 된 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뭐야, 대답이 뭐 그렇게 미치구네? 그리고 표정은 그게 뭐야? 아까까지만 해도 전화로 별일 없는 것 같더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난 너 만나서 반가워 죽겠는데 넌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갑지도 않나 봐.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는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듯 했어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뭐야, 너 무슨 일 있어? 뭔데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짧은 사이에 무슨 귀신이라도 보내처럼 왜 그래? 나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곧 결혼 앞둔 너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답답하게 하지 말고 얼른 말해봐.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친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곧 결혼 시작하는데 이런 말해서 참 유감이지만 너와 모두를 위해서 말해야겠어. 실은 올라오다가 전시된 결혼사진 봤어. 그런데 남편 얼굴 어딘가 낯익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랑 소름 끼치게 똑같이 생긴 거야. 이게 뭔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너희 오빠가 있는 쪽으로 갔어. 그런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 하객들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더라. 우리 오빠를 네가 안다고? 누군데? 오늘 너랑 결혼하는 사람, 우리 형부야. 뭐? 그게 무슨 소리? 우리 오빠가 너희 언니 남편이라고? 잠깐만. 그럼 이혼하고 날 만났다는 거야? 오빠가 재혼한다는 소리냐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형부가 너랑 재혼하는 거면 좋겠다고. 내가 정말 미치겠는 건 우리 언니랑 형부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랑 형부는 별거조차 안 할 만큼 서로 사이가 좋단 말이야. 둘이 가족 모르게 이혼할 리도 없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왜 형부가 결혼하는 새신랑처럼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 확실해?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엄청 똑같이 닮은 걸 수도 있잖아. 세상에 서로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미영아, 내가 설마 사람을 잘못 본 거겠어? 아무리 닮아도 목소리며 특유의 분위기까지 닮을 수 없다고. 미안하지만 확실해. 너랑 결혼하는 사람 우리 형부라고. 못 믿겠으면 자, 봐.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진이는 핸드폰을 제게 들이밀었고 그 속에는 진이 언니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옆에 신랑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부정할 수 없게도 제 예비 신랑이 맞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 모습에 진이는 같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이제 어쩔 거야. 결혼식 진행할 수 없잖아. 네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 하객들한테는 내가 대충 둘러대며 전달할게. 우선 너는 여기서 마음 추스르고 있어. 형부랑은 내가 조용히 이야기할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생각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아니야. 나 예정대로 결혼식 진행할 거야.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을 진행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 너도 잘 알잖아. 알아. 나도 잘 알아. 그런데 날 속이고 결혼까지 하는 저 바람둥이 새끼한테 제대로 복수할 거야.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 다 까발릴 거라고. 결혼한 유부남 주제에 날 속이고 결혼하는 천하의 개쓰레기 새끼라고. 만천하에 다 공개할 거라고. 미영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좋을 게 뭐야. 이 바닥에 소문 잘못 퍼지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쉬쉬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그럼 마땅한 이유 없이 하객들을 돌려보내는 건? 그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이러나 저러나 뒤에서 떠드는 건 똑같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공개하는 게 나아. 내가 왜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파혼하는지 그들도 알아야지. 그래야 그 새끼 얼굴 다 팔려서 또다시 이딴 짓 못하고 평생 욕만 얻어먹고 살 거 아니야? 난 상관없어. 오히려 난 피해자라고. 내가 왜 부끄러워하면서 숨어야 해?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결백하다는 걸 밝히고 싶어. 소문은 한순간이야. 사람들 시간 지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잊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어쩌면 잘 됐어. 내 입 아프게 해명하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 직원한테 내가 미리 말해놓을 테니까 넌 나한테 보여준 사진 넘겨줘. 전체 화면에 띄울 거야. 친구는 제가 큰 피해를 볼까 걱정하며 말렸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확고한 제 태도에 친구도 알겠다며 제 뜻을 존중해줬어요. 때마침 타이밍 좋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 이제 곧 예식 시작합니다. 결혼식 시작한다는 소리에 저는 태연하게 일어나서 열리는 문을 지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식장 직원에게 친구가 전달해주는 사진을 큰 화면에 띄워달라고 했어요. 제 사인에 맞춰서요. 그렇게 핏빛 복수가 가득 찬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신랑 신부 입장 소리가 들려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휘죽거리고 웃는 놈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는 결혼식을 준비했고 신랑 신부의 편지 낭독 시간이 있었어요. 이 미친놈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얼굴에 미소를 지우지 않고 가증스럽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주 사랑 가득한 편지를요. 하객들은 보기 좋은지 연신 웃으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례로 편지를 낭독할 차례가 되었어요. 식장 직원이 제게 편지지를 건넸고 저는 그 편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편지지를 갈갈이 찢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한순간 벌어진 일에 모두 경악하며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직원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쓰레기 같은 놈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파혼을 선언합니다. 식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쓰레기 같은 놈까지 모두 당황스러워하며 제게 마땅한 답을 요구하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사인을 보냈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큰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예식장에 있는 사람들은 화면에 띄어진 사진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쓰레기 같은 놈과 번갈아가며 같은 사람 아니냐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절 속인 사기꾼 새끼는 화면 속 자신의 결혼 사진을 보고 흑빛으로 싹 바뀌더니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하객 여러분, 사진 속 남자를 봐주세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남자와 똑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한 유부남이고 저를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까지 진행한 사람입니다. 전 맹세코 1년 넘게 연애하면서 유부남인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정 있는 사람이 뻔뻔하게 새신랑 행세하는 꼴을 똑똑히 보시고 여기저기 소문 퍼뜨려주세요. 아주 사회에서 매장당하게요. 그래야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듣고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웅성거렸고 급기야는 쓰레기 같은 새끼라며 여기저기서 욕이 날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얼굴 다 팔린 사기꾼 새끼는 급하게 제게 다가와 마이크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기가 이 사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 설명할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하고 나랑 따로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 뭘 따로 이야기해? 여기서 이야기해.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어디 한번 해명해 보라고 이 개자식아. 이게 또 개수작 부리려고 하길래 있는 힘껏 다리를 올려 급소를 쳐버렸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의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프다고 징징거렸어요. 그 순간 신랑 측 자리에 앉아있던 시부모님이 일어나서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고 단상에서 냅다 내려가 시부모님을 못 가게 막았어요. 어디 가시려고?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켜놓고 이렇게 내빼면 다야?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도망가시려고 하는 거냐고. 시부모는 계속해서 얼굴을 가리고 절 지나쳐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막아서자 제게 당장 비키라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안 비켜? 나 저 사람 친엄마 아니라고. 뭐,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린 저 남자 친부모가 아니에요. 시부모인 척 연기해주면 일당 많이 쳐준다고 해서 온 거라고요. 용돈이나 벌어볼까 싶어서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이 당장 비켜요. 세상에나. 이 남자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친부모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창피했는지 눈치만 살살 보면서 도망갈 궁리하길래 재빨리 막아서서 들고 있던 부캐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며 따졌습니다. 예쁜 부캐로 누군가를 개패듯이 팔 줄 누가 알았겠나요?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유부남인 거 속이고 나 꼬셔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하다하다 네 부모까지 속이냐? 이 사기꾼 자식아. 도대체 어디까지 속인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냐고. 네가 계속 날 속이고 새신랑 행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람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내 친구가 네 처제야, 미친놈아. 뭐? 제 친구가 처제라는 말에 두 눈을 급격히 떨려왔습니다. 그때 맞춰서 진이가 앞에 나타났어요. 형부,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왜 형부가 내 친구랑 결혼을 하냐고요? 처제, 그게 그러니까... 친구의 등장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어서 용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에게 줄 빅녀 선물이 하나 남았거든요. 그리고 두 여자 곁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며 버티고 있자 이 미친놈은 서둘러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처제, 이거 다 오해야. 난 정말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 남자들 한 번씩 바람 분다잖아.
나 역시 그랬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도 결혼하자고 꼬시는데 어쩌겠어? 적당히 장단만 맞춰주다가 정리하려고 했다고. 정말이야. 내가 처제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일은 제발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줘. 처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이 아니었어.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조금만 시간 주면 내가 말끔하게 정리할게.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줘. 말이 다 안 나올 정도로 구질구질하게 이유를 갖다 붙이며 매달리는 미친놈. 기껏 머리 굴려 생각한 게 저 정도였다니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들 구질구질해서 지겨웠는데 이놈 역시 다를 바 없었어요. 찌질해 보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밀조밀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조져야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감히 더러운 입으로 내 동생을 걸어? 이거 어쩌나? 비밀로 하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진이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처의 등장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처제가 불렀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불렀어. 그래도 형부라고 망설이더라. 그런데 아무리 형부라도 너 같은 인간 말종을 봐주면 안 되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꼴이 얼마나 우스워졌는데.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당장 부르라고 했어. 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어디 한번 해명해봐. 이번에는 정말 머리 잘 굴려야 할 거야. 누가 보면 우리가 악당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 남자의 모습은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처 등장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1년 넘게 만나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맞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친구 언니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놈에게 향했고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는 줄게. 여보, 내가 다 말할게. 자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어. 나도 남자라서 그런지 저 불려시 같은 게 작정하고 꼬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보뿐이야. 당신같이 완벽한 여자를 두고 바람 피운 내가 미친놈이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다 털어놓을게. 그리고 정말 염치 없지만 자기가 한 번만 날 용서해주고 다시 믿어준다면 죽을 때까지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할 일 없을 거야.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다 정리할게. 더 이상 말 나오지 않게 내가 다 수습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보,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글쎄, 네 입으로 그런 말하니까 신뢰가 하나도 안 쌓인다. 마누라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동생 친구랑 결혼식까지 올린 널 내가 어떻게 믿고 용서할 수 있니? 오늘 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넌 내 동생 친구랑 뻔뻔하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겠지.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여행 다녀온 줄 알았을 거고. 네가 사람 새끼는 맞긴 하니?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어? 거기다 유부남이 결혼식하는 미친 짓까지 하냔 말이야.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내가 왜 너 같은 찌질한 새끼를 선택하고 결혼한 줄 알아? 널 사랑해서? 아니, 그것보다 난 네가 네 분수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틀렸네. 능력도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이 내 덕으로 먹고 사는 새끼면 적어도 사람처럼 살아야지. 네 분수는 알았어야지. 여보, 참.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내가 사준 집이 신혼집이었나 보다. 그래서 집 사달라고 찡찡거렸니?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거지 새끼가 폼이라도 잡고 싶었던 거야? 언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힘을 실어 뺨을 내리쳤습니다. 보는 제 속이 다 시원할 만큼요. 친구 언니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떻게 여유로운 척 절 꼬셨는지를요. 사실 진이는 금수저 자식입니다. 거기다 언니는 개인 사업으로 엄청나게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해외로 출장도 자주 다녀서 이 새끼가 허튼 짓 하는 걸 못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언니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니까 외롭다면서 친구랑 같이 아지트 겸 사용할 목적으로 집을 한 채 사달라고 했다더군요. 그게 제 신혼집이었어요. 언니가 시원하게 뺨치는 걸 보니 저도 갚아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새끼 앞에 섰습니다. 능력 있는 척 구해온 신혼집이 언니가 해준 집이었어? 이제 알겠네. 너 같은 거지 새끼가 왜 언니 쫄라서 집을 해왔는지. 신혼 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해야 하니까 머리 굴린 거잖아. 안 그래?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게 집까지 해주니? 정성 한번 과하네. 그동안 네가 입던 옷, 손목에 자랑스레 차던 시계, 외제차, 나한테 뿌린 돈, 다 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어. 이 거지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날 정신 나간 불륜녀로 만들어? 너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라고. 저도 손에 잔뜩 기를 모아서 그놈 상판떼기를 냅다 후려쳐 버렸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한 남자를 세 여자가 둘러싼 모습은 누가 봐도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어요. 어느 순간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하객들과 식장 직원들 모두 우리를 구경하느라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예식홀 하객들까지 말이죠. 이날 이 예식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제 예식홀이었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은 하객들이 넘쳐났으니까 말이에요. 상황이 이판사판으로 돌아가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최면이고 뭐고 이 찌질한 놈은 질질 짜면서 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한테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알아. 상처 또한 엄청 나겠지. 내가 평생 당신이 하라는 대로 살면서 살 테니까 여보는 나 옆에 두고 복수하면서 괴롭히면서 살아.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시달리다가 죽을게. 대신 나 버리지만 마. 여보 없으면 나 정말 죽어. 연기 대상감이 따로 없는 수준이었어요. 눈으로 한껏 즙을 짜내면서 세상 불쌍한 척 가증스럽게 말하는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상황이 아니죠. 이미 지은 죄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네. 죽어. 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미친놈처럼 날뛴 널 내가 왜 데리고 사니? 그냥 버리고 말지? 너 말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줄 서 있는 남자들 많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널 옆에 두겠어? 쓸데없이. 개소리는 이만 작작하고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참, 내가 사준 옷이며 시계며 차는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아, 카드도 마찬가지야. 곧 이혼장 보낼 테니까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겠지? 네가 안 하고 버텨봐야 달라질 건 없어. 여기 증인 몇 명이고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걱정 마.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 위자료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꺼지게만 하면 돼. 다시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라고. 아니야, 안 돼. 여보 제발. 언니는 저와 친구에게 못 볼 걸 보여서 미안하게 됐다며 멋있게 퇴장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찌질한 새끼는 뒤돌아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절 잊은 것 같길래 저도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려줬어요. 난 언니처럼 아량이 넓지 않아서 널 그냥 못 두겠어. 혼인빙자 사기죄로 당장 고소할 거거든? 아까 들었지? 여기 증인이며 증거들 널렸다고. 그럼 이혼 준비하면서 내가 고소한 사기죄도 달게 받길 바라. 미영아! 혼인빙자 사기죄라니 내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 다 봤으면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겠어? 너 정말 이럴래? 비록 시작은 유부남이었지만 나 조만간 집사람이랑 끝나잖아. 이제 온전히 너만 바라볼 수 있어.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니까 미영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입으로 똥을 싸고 있길래 남은 뺨 한 대 더 쳐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와 함께 쿨하게 퇴장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한 동네 지인들이며 가족들에게 저는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할 건 해야 했기에 예정대로 혼인빙자 사기죄로 그놈을 고소했습니다.
친구한테 들어보니 거짓골로 쫓겨나서 이혼당했고 틈만 나면 집 앞을 기웃거리며 불쌍한 척하고 있다더군요. 거기다 제가 고소까지 했으니 앞날이 참 깜깜했을 겁니다. 결과는 뭐 볼 것도 없었어요. 사기죄가 성립돼서 졸지에 빨간 줄각이 생겼으니 말이죠. 저는 당분간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재정비하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